자, 저는 어제 기분 좋은 소식들, 이 비트코인의 긍정적일 수 있는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러자마자 비트코인 가격 계속해서 하락을 시작하더니 이웃권은 43,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행히 45,000달러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대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인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해서 지난 7일 동안 일주일 만에 무려 21% 하락하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기사에서도 요즘엔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 기사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옥에 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그런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딱 봐도 그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비트코인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기사를 써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때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차트가 있죠. 여기 있는 360 트레이더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번 불장 때 어땠었죠? 8일에 걸쳐서 37% 비트코인 떨어졌었고 22일에 걸쳐서 35%, 그 다음엔 35일에 걸쳐서 무려 한 달 넘게 거쳐가지고 41% 하락하기도 했었고 14일 만에 40%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7일 동안에 25% 하락했었죠.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에게는 일상입니다. 불장이 있어서 그 정도 조정은 항상 받아왔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도 물론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왜 떨어졌을까? 어제 나왔었던 좋은 소식 중에 한 가지가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 크립토 퀀트의 주경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어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한참 하락하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세력들의 전쟁이다.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에서 빠져나가는 비트코인 양을 봐도 이것은 매수 시그널이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상승세인 것을 봐서도 비트코인에 긍정적이고 또한 비트코인의 거래들의 동향을 살펴봤을 때 그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나 그들이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을 입금시키는 것을 봐서도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계속해서 그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기고 있다. 그래서 채굴자들은 팔고 이 투자자들은 사고 있는, 고래와 기관들은 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기관 투자자나 고래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지난 며칠간에 저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지속된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가격대는 40,000달러에서 41,000달러대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이제 확실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있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박스 안 이제 40,000달러에서 41,000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매수세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며칠 전에 비트코인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트윗을 남겼었던 꾀꾀 오리 선생, 이런 상황에서 그가 우려했던 대로 비트코인은 쫙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다음 저항선이 40,000달러 좀 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 유명 분석가 테디 같은 경우도 보는 것이 똑같습니다. 딱 그 자리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가격 41,967달러까지는 그래도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박스권 구간에서 반등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크립토 벌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사고 싶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확실하게 반등한다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기다리고 있는 가격 구간대는 마찬가지로 42,000달러 초반에서 41,000달러 후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디와 크립토 벌브는 거의 똑같은 가격대를 예측을 하고 있었고, 다른 분석가들은 제대로 반등하기 전까지 40,000달러 초반까지 혹은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다가오는 한 주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저도 한 가지 대략적인 예측을 해보자면은 이 여러 분석가들이 이 비슷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죠. 딱 반등한다라는 구간대가 지금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등한다라고 보고 있는 구간대까지 오지 않고 그 자리부터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반등할 것으로 여겨지는 구간을 훅 뚫고 떨어져 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조셉 영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단기 반등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나왔었던 그 똑같은 차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2017년도, 18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죠. 2017년도, 18년도 불장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정을 받고 앞으로 쭉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자, 그 다음 소식은 알트코인 소식들 몇 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다라고 하네요. 이름은 엔티매터 혹은 안티매터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안티매터 같은 경우는 이 최초로 3개의 체인을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3개의 체인들이 뭐냐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리고 포카닷까지 3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네요. 한번 알아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많은 코인들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이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쌍바닥 찍고 오히려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또 쓸어 담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월봉을 봤을 때 굉장히 못생긴 월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쭉 끌어내렸죠. 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과연 3월달에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이더리움을 많이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볼 수 있었던 수요 같은 경우는 환상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었던 것인가?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이더리움을 몽땅 매입해서 엿으로 바꿔가지고 먹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 속에서 바이낸스의 CEO인 짜오 짱펑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게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더리움은 이제 부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들은 곧 가난해질 것. 왜 가난해지느냐? 이더리움 수수료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들만 이더리움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다 털려가지고 가난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는 이모티콘, 박장대소하고 있는 이모티콘을 또 달아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더리움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더 이상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는다. 자, 지금 이더리움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요. 짱펑 짜오가 이런 트윗을 남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은근슬쩍 자신의 프로젝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광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트윗을 남겨가지고 유니스왑 너네들도 팬케이크 수합처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옮겨라. 수수료가 훨씬 더 싸고 빠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나중에 비탈릭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에서 최근에 구글 파이낸스란에 이 암호화폐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진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비트코인 탐욕 지수를 체크를 해봤더니 아직까지도 탐욕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금 이 탐욕 단계에서 다시 한번 극단적 탐욕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공포까지 가게 될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 주 또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물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과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은 역시 저번 주에 증시와 금이 크게 흔들리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때문인데요. 자, 과연 이 연준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국채 금리를 좀 잠잠하게 만들고 미국 증시가 반등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도 뭐 어렵지 않게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 반대로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크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역시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부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오늘 역시 토마토밭에 케찹을 많이 뿌리는 핫도그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